자, 미래문학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 것은 사랑의 과정의 무슨 관계, 유추 관계라고 했는데 유추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기본적으로 비유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뭐 비문학에서는 유추가 중요한데 문학에서는 유추 그 다음에 비유 거의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배를 매는 과정이 사랑을 하고 사랑을 찾게 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랑이 시작되는 과정과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 돼 있고 유추를 사용했다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와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그래서 결국 밧줄이 날아온다는 것은 사랑하는 인연을 만나게 된다. 이와 함께 관계를 만들게 된다고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낳는다. 사랑이 조용히 와서 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연히 시작되는 거죠. 어떻게? 사랑은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넋놓고 있다가 자, 그 다음 보세요. 능동적으로 사랑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어찌할 수 없이. 그러면 수동적이라는 의미보다는 여기서 확장된 건 뭐다?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으니 운명적이다. 그래서 배를 맨다는 것은 사랑이 시작됐다. 이런 거죠. 안 해봤으니 알겠어. 자, 가볼게. 자, 그래서 유추 정도 꼭 외워두시고요. 이 부분. 그래서 반가운 마음으로 뭐 뛰어가 정도에서 체크하실 게 우연이지만 반가운 마음이다 정도 하나 보시면 되고 뭐 본질을 깨닫는다 용 정도 보시면 되는데 뒷부분 안 보세요.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 빛, 시간과 함께 떠있는 배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과 관련된 장소, 시간, 의미 모든 것들이 엮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매어진다, 의미가 된다.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알았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뭐를 얻게 되었다.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빛 가운데 배는 뭐하며 울렁이며 떠있다라는 것은 울렁인다는 게 이제 배 때문에 꿀렁꿀렁하는 건데 실제로는 뭐라고 봐야 되겠다. 별로라는 느낌이 아니라 설레다 들떠있다. 그래서 여기서 심리 하나 붙는 게 뭐다? 암기할 거죠? 경이로움. 그러니까 사랑을 알게 돼서 즐겁다, 감탄적이다, 뭐 감탄스럽다라고 할 수 있는 여기서 울렁이다의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뭐가 붙어있다? 경이로움이 붙어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종일 떠있다, 울렁거리다 이런 거 체크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미래인 책에서는 박스돼 있는 거 잘 보시는데 그냥 무턱대고 외우는 게 아니라 구절하고 연결해 보는 거예요. 뛰어가니까 반가운 마음으로 버선발로 뛰어간다고 하죠. 함께 메어진다는 걸 처음 알았다. 깨달았다. 그 다음에 온종일 떠있다. 울렁거리다. 이런 것들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성남 플립 한번 보죠. 요거는 구문이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매우 줄여서 갈 겁니다. 뭐 한 5분 내로 끝날 건데 수필이니까 경험 플러스 뭐다? 교훈. 앞부분이 경험이 나오고 뒷부분이 교훈이 나와서 깨닫는다. 뭐다? 인간 중심적 사고에 대한 비판이라 그랬어요. 뭐냐면 자기가 풀을 베거나 할 때 풀독이 옮았는데 이러면 이제 보통 그 항생제 같은 거 먹거나 약을 먹어서 조절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도 이것을 자연스럽게 견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구 의미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해놨어요. 자연스럽다라는 것은 매몰스럽고 정남이가 떨어지는 말이다. 왜? 인간의 인위적인 조작이 개입하지 않아 동등함을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러한 것들조차도 결국에는 뭐다? 인간의 이기적인 것이다. 그냥 가만히 두어야 된다. 뭐 자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다? 인간이 만든 가치 등이고 결국 모든 자연에 필요 있는 것이 된다. 근데 뭐 누구한테 도움되니까 좋은 요소가 되고 누구한테 도움 안 되니까 이때 누구는 인간이겠죠?
인간 중심적 사고에 대한 비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자풀은 자풀이 아니다. 인간이 자풀이라고 가치를 둔 것이다. 그래서 자풀로 부르는 인간의 사고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뒤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풀독이 올랐다. 성난 풀잎이 끓었다. 그럼 이때 성난 풀잎은 뭐가 되는가 하면 자연이 화가 난 거죠. 나는 존재가 있는데 왜 너희들의 쓸모에 의해서 자연에 있는 풀인 내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가? 인간에게 의인법을 써서 분노를 표출한다는 의미로 보이는 겁니다. 나 성이 났어. 왜 화가 났는가? 의미는 어렵지 않습니다. 크게 어려운 의미가 아닌데, 즉 복잡한 의미가 아닌데 뭐다? 이 풀잎이 화가 났다는 것은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인간에게 비판하는 거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풀독이 올랐는데 병원을 찾지 않은 것은 그냥 놔두면 괜찮아진다. 인위적인 치료가 아니라 자연스레 두면 나아진다. 자연스러운 태도. 즉 성난 풀잎이 인간의 기준으로 모든 사고를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니 풀잎에 성난 것을 나는 받고 반성하겠다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갓 자풀일망정 뽑히고 베일 때 왜 느낌이 없을 수 있겠는가? 느낌이 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뭐다? 나는 의미가 있는 존재인데 이것을 헤아려는 너희들에게 풀이 고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다양한 서리법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은 자연스레 받아들이고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벗어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하나가 되고 자연과 연결이 되는 것, 도교적, 자연치나 물화일체적 자세하고 연결이 돼야 되고요. 이기주의적인 인간 중심 사상을 바꿔야 된다. 풀독이 오르기 전에 몰랐는데 풀독이 오른 후 자풀이 아니라 모든 풀이다. 그냥 풀이다라고 의미를 바꿔내는 사고의 변환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렵진 않죠.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소설가 쿠보 씨의 1일인데, 자, 여기서는 이 내용 한번 체크해 봅시다. 세태 소설이라고 하는 이유가 당대 어떤 세태를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당대 일어난 일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을 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더니즘, 시에서 모더니즘은 시각하고 소설에서 모더니즘은 현대 산업사회를 주로 다룬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민하는 인간의 모습인데 재밌는 것은 주인공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진행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시점하고 연결된 게 의식의 흐름. 보통 의식의 흐름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여기서는 전지적 작가로 비춰놨습니다. 그런 거 보시면 되고, 그리고 1930년대 일제강점기에 우미나 정책에 의해서 아무것도 능동적으로 할 수 없는 지식인의 한탄, 이런 것들 튀어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조 무조건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로형이라고 했는데 하루 여정을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요. 나중에 추가로 정보가 나오지만 원점 귀로형이라고 해서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하고 관련해서 두 개를 구별하기도 합니다. 돌아다닌다, 여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 귀로. 이렇게 체크하고, 이 아이는 여로형이면서도 원점 귀로형 소설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배운 나름의 지식인인 쿠보가 일제강점기에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때우는 슬픈 상황인 거죠. 거기서 나오는 심리인데 요거 잘 나옵니다. 첫 번째, 니은다 통해서 현재형, 현장성, 그리고 인물을 따라가게 한답니다. 잠깐만요. 여보세요? 알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계속 갈게요. 요거 끝마치고 또 뒤에 라이브 하나 해야 됩니다. 무슨 BJ 같죠? 절대 아프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번 코로나 쉽지 않다.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아니다. 후유증도 있고. 그리고 가서 수업하는 게 100만 배 더 편합니다. 이거는 일을 몇 배로 더 합니다. 갑시다. 어쨌든 현재형 서술 현장성 있고요. 두 번째, 독자가 인물을 진행형으로 따라가게 한다 해서 요 두 가지는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효과와 관련된 거, 우리가 직접적으로 문맥으로 파악할 수 없는 거 정리하라 그랬죠? 현장성 그리고 독자가 인물을 따라가게 한다. 이 내용. 그래서 쏙 가는데 재밌는 것은 논리적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인물의 심리적 상태, 마음에 따라서 슥슥 움직이고 아무 때나 가는 거죠. 그 과정에서 소설이 진행되기 때문에 의식의 흐름이다. 이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의식의 흐름은 1인칭 주인공이 많은데 여기서는 전기적이랍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기력한 것들 지식인들 그대로 보이고요. 여기서 여로형, 원점, 회귀형 그대로 나오죠? 예,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구보가 갔다가 젊은 내외를 보게 됩니다. 이들하고 대조를 보이는데 이들은 행복하고 다정해 보이고 구보는 외롭고 쓸쓸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기력한 지식인인데 추가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외로운 어떤 현대 지식인 이런 이야기하고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보는 다시 밖으로 나오며 자기는 어디가 행복을 찾을까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백화점, 구보는 거기에서 행복을 찾을 수는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개 뭔가 사고 일반적인 걸 느끼는데 그건 자기서는 느낄 수 없고 이제 이동하기 위해서 전차를 탑니다. 외로움과 애달픔을 맛본다. 심리고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은 방황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왜? 어디를 가는지 어느 차를 타고 가는지 목적의식 없이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인과관계 없이 의식의 흐름대로 돌아가고요. 그러다가 외롭고 그리고 심지어는 고독을 사랑한 일이 있고 자기 위안을 쭉 하다가 요거는 우린 다 보지 않았지만 이때 같은 경우는 서울에 이제 철길이 이렇게 깔려져 있고 느리게 외국처럼 이렇게 도심을 통과하면 어떤 내릴 때 되면 내릴게요 라고 하면 차장이 속도를 줄여줘서 내릴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목적이 없으니까 아무런 사인도 하지 않다. 그래서 차장에게 사인을 하지 않은 게 방향을 상실했다, 무기력하다, 외롭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성 하나를 보게 되는데 이 여성은 알고 보니까 옛날에 만났었던 사람. 그렇게 되고요. 잠시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문체상의 특징 무조건 외워주십시오. 내면의식, 현장감, 심표는 심리를 똑똑 끊어준다. 만연체, 길게 이야기하면 내가 앞도 뒤도 없이 길게 이야기하면 정리가 되지 않은 거죠. 그만큼 생각이 툭툭툭 끊어지고 그 다음에 말을 길게 할 때는 정돈되지 않고 혼란스러운 어떤 남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보죠. 그 여인은 분명히 나를 보았고 그리고 나를 나라고 알고 있었을 게다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을까 알고 싶었다 했는데 여기 보고 1인칭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 잠깐만요. 여보세요. 그래, 그럼 애들 보고 잠깐만 쉬라고 하고 한 4, 5분 뒤에 시작할게. 그래서 이 내용하고 연결해서 다시 갈게요. 이 부분은 1인칭이 아니죠.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여기 구보의 생각을 이렇게 서술자가 읽은 겁니다. 그래서 결코 대담하지 못한 눈초리로 소극적으로 나타내게 되고 이 시점은 1인칭이 아니라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구보가 생각한 것을 전지적 작가가 읽은 겁니다. 여기는 구보의 생각이고 그렇게 나타나고 소심하고 정신없는 이야기 나오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구보가 고민만 하다가 아이고 그녀를 놓쳐버렸죠. 자, 그 다음에 심리가 나옵니다. 무엇은 행복은 가버렸는지 모른다. 그래서 여성과의 마주침에서 조용한 것은 우유부단하고 소심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결국 여자에게서 아무런 말도 하여오지 않았다. 구보는 절대 다가가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 보시면 그것은 희극이라기보다는 한 개의 비극이다. 구보는 그 비극에서 자기네들을 구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서려 들지 않았다. 그래서 허약하고 소극적이고 이러한 모습의 구보씨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인물은 무슨 특징이 있어야 되는가? 아무 생각이 없다라기보다는
좌절하고 방황한 모습을 나타내야 돼요. 왜냐하면 일제 우민화 정책에 의해서 나름 이때 학문을 알았고 소설을 쓸 수 있으면 지식인인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전해서 도는, 그러니까 어딘가 떠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돌다가 원점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이게 뭐지 하고 멍 때리고 있고 아무 말도 없대 버럭버럭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혼란스러운 개인을 이야기하는, 혼란스러운 지식인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면 이 쓸쓸한 내면 풍경이 작품의 형식적 특징과 유기적으로 결합된다. 이거 좀 보시면 좋아요. 형식과 내용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뭐다? 심리 상태를 이러한 형식을 통해 나타냈다.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이 내용 꼭 점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교쌤들하고 내용 점검하고 문제 풀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